안녕하세요. 펄루저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 인간적인 1권 1장 3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보잘것없는 진리의 존중이라는 장인데요.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진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고급문화일까? 두 번째는 진리는 왜 오류에 비해 기가 죽었는가? 세 번째는 진리를 지지하는 것은 왜 남성적인 일인가? 네 번째는 형식 숭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섯 번째는 과거에는 왜 상징과 형식을 중요시했는가? 여섯 번째는 왜 현대의 생활 양식은 고대의 시각에서는 추악하게 보이는 걸까? 네, 이렇게 6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진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고급문화일까? 네, 니체는 오류보다는 진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고급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즉 오류들 사이에서 진리를 분간해낼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 중에 사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합시다. 첫 번째는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다라는 것을 사실이라고 보겠지만 실상은 그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살펴보면 쇼펜하우어는 생즉고, 즉 삶은 고통이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염세주의자들이 보이는 입장에 속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염세주의자들은 자살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스토아 학파의 윤리학, 즉 이성적인 윤리학에서도 자살을 옹호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하는 것을 비겁한 행위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세주의와는 맥락이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즉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오류인 A보다 B를 더 높이 평가하는 입장은 무엇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입장입니다. 즉 올바른 사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수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무엇이 오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적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류들 사이에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즉 고급 문화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진리는 왜 오류에 비해 기가 죽었는가 라는 건데요. 니체는 사람들이 오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진리를 하찮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류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바로 접근성 때문인데요. 즉 오류가 진리보다 더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졌는지 알려면 검증과 증명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어렵고 귀찮은 검증과 증명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검증이 필요한 진리보다는 더 잘 이해되는 오류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뭔가 더 자극적인 것에 더 흥미를 보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멸망이란 큰 사건에 대해 초연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스피노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스피노자를 뭔가 더 극적인 인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극적 플롯을 사람들은 선호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편리함과 극적 요소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검증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오류가 더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 진리를 지지하는 것은 왜 남성적인 일인가? 진리를 지지하는 것이 남성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검증하는 것보다 쉽고 극적인 것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향 때문이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쉽고 극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복잡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지식을 얻길 바라고 이에 따라서 축약되거나 생략되어진 지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대세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지식, 즉 오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면 이 오류는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은 코페르니쿠스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천동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동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꽤나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소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을 지지한다면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동설을 지지하는 것이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를 니체는 용기, 즉 남성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형식 숭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인데요. 형식 숭배자라고 나타나는 이들은 간편하게 지식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탐구하여 지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약 정리된 것을 습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습득한 요약된 지식을 정당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자라고 정리되어진다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인 셈이죠. 그리고 이 정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식 숭배자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지대널리학 같은 책들 같은 경우가 이런 형식 숭배자들의 심리를 꿰뚫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인물이나 책으로부터 어떤 형식화된 것을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사람들도 모두 형식 숭배자입니다. 형식 숭배자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의 말의 타당성을 늘 검토할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권위 있다는 이유로 단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어떤 입장이나 지식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에는 왜 상징을 중요시했는가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근대 이전 시기를 말합니다. 즉 중세 시기를 말하는데 당연히 이 시기에는 영적인 것이나 상징적인 것을 인정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상징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에 대해 공감을 살 만한 그 사람들의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즉 자연적 현상의 원인이 영적인 것에 의한 것이란 걸 지적할 마땅한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적 현상의 원인이 영적인 것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점차 자연에 대한 이해가 늘어가면서 영적인 것,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왜 현대의 생활 양식은 고대의 시각에서는 추악하게 보이는 걸까? 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과거의 노예제도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보편적이었고 그다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비상식적이고 약간은 야만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이와 반대로 그 채식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고대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시대에는 각각의 시대에 맞는 지식이 통용되고 이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체는 현대의 생활 양식이 고대의 시각에서는 추악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이 3절의 내용에 대한 정리였고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